그래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는요. 인요한의 실언, 윤석열 탄핵 사유 추가입니다. 자, 인요한이라는 분 참 나름 자기 딴에는 우리 정치에 좀 신선함을 불어넣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또 자기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도 생각한 것 같아요. 5.18 때 이 광주 시민들을 위해서 통역을 했던 분이고 의사이기도 하고 대대로 조상 대대로 한국을 위해서 봉사해왔던 사람이기도 하고 외국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한국 토종인이면서 심지어 한국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또 한국에 봉사까지 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런 자기 같은 사람이 뭔가를 한다면 그래서 이렇게 정치에 나선다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본인 스스로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새 이 인요한이라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즐겁습니다만 이 보수층 사람들은 좀 불안하지 않을까. 입만 열면은 폭탄이 터진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잖아요. 실제로 지금 그래서 인요한의 실언 때문에 윤석열 탄핵 사유가 추가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요한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아, 내가 윤석열한테 용산으로부터 신호를 받았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뜻대로 한번 몰고 가보라. 이런 신호를 받았어.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인요한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할 거야. 라는 얘기에 방점을 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듣는 순간에 윤석열한테 신호를 받았다고 여기에 더 꽂히게 되죠. 문제는 윤석열한테 신호를 받았다. 즉 윤석열의 사주나 지시나 기타 등등 일정한 부탁 이런 영향을 받고 지금 현재 국힘당이 와가지고 윤석열을 대신해서 뭔가 정치적인 행보를 벌이고 있다. 또는 당을 바꾸려고 하고 있다. 또는 공천에 손을 대려고 하고 있다. 이런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는 거죠. 달리 말해서 윤석열이 인요한을 통해서 당무에 개입하고 있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는요, 대통령한테 엄격한 정치 중립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대통령의 경우라든지 장관 같은 경우는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당적을 가질 수 있어요. 당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공무원들은 당원이 될 수가 없지만 정무직 공무원은 당원도 될 수가 있었거든요. 그 정무직 공무원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 정치적 행보, 특히 자기 집권당의 당적을 가지고 집권당과 논의를 한다거나 이런 행동을 하는 건 하나도 문제가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못하게 됐죠. 그러니까 그거는 벌써 지금 20년 전에, 벌써 20년 전이네요. 20년 전에 당시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을 어긋나는, 정치적 중립에서 위반되는 행동을 했다라는 식으로 물고 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후 우리나라 대통령은요, 그 누구도 정치적인 발언, 특히 선거와 관련된 발언을 할 수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당무에 개입을 못하는 걸로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런데 인요한이 윤석열의 지시를 받아서 국힘당 당무를 쥐어짜고 있다, 쪼물락거리고 있다, 이 얘기를 한 거야. 그럼 뭡니까? 예, 탄핵 사유가 되는 겁니다. 자, 인요한 혁신위원회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요즘 국힘당에 있는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요한 혁신회를 보면 정말 좌충우돌하고 연일 사고를 치고 다니는데 불안해 죽겠다. 그리고 심지어 봐라, 잊지 않겠습니다라니. 대한민국 국민 중에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쓰는 사람이 어딨냐. 글씨가 이 개발세발 지렁이 기어가듯이 하는 거, 이것도 상당히 좀 골치 아픈데, 토종 한국인이라는 사람이 글씨치고는 정말 더러운데 거기다가 않겠습니다. 이거 뭐냐고. 대졸자인데, 에? 의사인데 우리나라에서 정말 공부 많이 했다고 하는 게 의사, 그다음에 법률가 아니에요? 근데 안 컸습니다라니. 그런데 이 안 컸습니다라고 써놓고서는 바로 그 다음날 또 설화를 떠뜨린 거죠. 뭐? 대통령이 윤석열한테 내가 신호를 받았어. 내가 그 신호에 맞춰가지고 내가 일하고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결국 이건 뭐다? 예. 윤석열과 인요한 둘을 한꺼번에 둘이 같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얘기예요. 아이 참네. 참. 그 정도로 생각이 없나? 여튼 뭐. 자, 제가 걱정할 건 아니죠. 하지만 확실한 거는 인요한이 사고를 치고 다니고 있다. 그것 때문에 국힘당 내부에서도 이런저런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에도 이렇게 해서 보도를 했어요. 인요한이 윤 측에서 소신껏 하라라는 사인을 받았다 라고 이렇게 큰 소리를 쳤고, 이에 김기현이 총선은 당 중심의 예술이다 이런 속으로 또 이상한 소리를 했어요. 자, 대놓고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소신껏 거침없이 하라고 신호를 받았다 라고 인요한이 떠들고 다닙니다. 글쎄 얼마나 사실인지까지는 잘 모르겠으나 여하튼 인요한이 자기 입으로 윤석열이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특히 지금 인요한이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예, TK 혹은 PK, 여기에 스타 국회의원들 PK, TK 영남권에만 출마하지 말고 서울로 가라, 서울로 가라 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즉 공천에 개입을 하고 있는 게 인요한인데, 이게 윤석열한테 오더를 받고 혹은 윤석열의 승인을 받고 혹은 방조하에 진행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즉 달리 말해서 윤석열은 지금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탄핵 사유입니다. 자, 그래서 그랬을까요? 갑자기 용산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인요한이 윤 대통령 측 신호를 받았다, 윤석열의 신호를 받았다 라고 떠들었는데 그런 거 없다 라고 다급하게 부인을 하고 나섰어요. 인요한이 말한 윤석열의 신호, 그런 거 없어 라고 딱 잘라 말해버립니다. 자, 여러 언론에서 인요한의 윤측 신호 언급 그런 것 없다. 그러면서 김기현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용산 끌어들인 인요한의 속도전에 작심하고 브레이크를 걸었다. 즉 인요한에 대해서 대놓고 공개적인 경고 사인을 보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정말 윤석열이 인요한한테 아무런 얘기를 안 한 걸까요? 아니면 인요한 말하는 것처럼 윤석열이 뭐라고 메시지를 준 거는 사실일까요? 어느 쪽이 맞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당연히 윤석열의 메시지, 신호가 있었다라는 쪽에 500원 걸겠습니다. 왜? 인요한이라는 사람은요, 원래 국힘당 안에 있던 사람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죠. 그런 사람이 국힘당에 들어와서 뭔가 개혁을 하겠다면은 어떤 누군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거나 어떤 강력한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가능해요. 그러지 않고서는 인요한이라는 사람이 또 움직일 수가 없죠. 특히 인요한 같은 사람들은 나한테 전권을 달라, 전권을 줘야지 내가 가서 일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조건을 많이 내세웁니다. 그렇다면 그래, 너한테 권한을 줄게 라고
책임감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의 뭔가 코멘트가 있어야 되겠지. 달리 말해서 인요한이 현재 한 말이 맞다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말을 함부로 떠들면 안 되는 건데 그 인요한 저 나불거리는 입이 함부로 그 천기 누설을 한 거지. 그러니까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윤석열이 정치에 개입한다. 특히 당무에 개입하는 것은 탄핵 사유입니다. 벌써 20년 전에 당시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을 그 같은 이유로 탄핵을 했습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딴소리도 안 했어. 그때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하면서 열린우리당 쪽에 아무래도 좀 마음이 많이 가시죠? 라고 하니까 아이 그럼요. 내가 참 열린우리당 총선에서 많이 도와주고 싶은데 뭐 어떻게 도와야 될지 모르겠네요. 내가 돕고는 싶은데 뭐 어찌 도와야 될지 모르겠네요. 요 얘기 딱 한마디를 가지고 탄핵을 했습니다. 인요한이 떠버리고 다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 다 윤석열한테 다 지지를 받고 하는 거 아니야. 어? 내 마음대로 하라고 윤석열이 나한테 권한 팍 밀어줬어. 그러니까 준서가 와. 그러니까 준표야 일로 오라니까. 어?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어? 내 뒤에 윤석열 있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와.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이건 뭐다? 내가 열린우리당을 돕고 싶은데 어떻게 도와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수준의 말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강력한 정치 개입입니다. 탄핵 사유죠. 가까운 예로 박근혜는 공천에 개입했다라는 이유로 심지어 청와대 예산으로 여론조사를 돌려봤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탄핵 사유에도 이게 포함이 됐습니다. 그에 비하면 윤석열 훨씬 더 심각한 위반을 저지른 겁니다. 탄핵 사유가 추가되는 거 맞죠? 뭐 벌써 윤석열 탄핵 사유가 10가지가 되네, 20가지가 되네 참 많은데 뭐 제가 간단하게 꼽아봐도 꽤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당장 바이든 날리면 이거 전형적인 탄핵 사유에 속합니다. 대놓고 국민들을 속인 거 아니에요. 그죠? 민주당 새끼들 예산 안 주면은 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나. 지 입으로 했잖아. 근데 안 했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그 언론은 그 기사를 보도한 기자를 상대로 고소고발 그리고 심지어 민사소송까지 제기를 합니다. 이건 무고죠, 무고. 대통령이 무고한 거예요. 무고 혐의를 한 거예요. 이거 빼박이에요, 진짜. 또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거. 그거는 모르겠어요. 이상민까지는 장관이니까 빠져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대통령은 못 빠져나가죠. 최종적인 책임이 대통령한테 있는 거니까. 그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뭐 그것뿐인가요? 검찰개혁법 함부로 뒤집어 버린 거, 그 다음에 인사정보단 만든 거, 그 다음에 행안부에 존재하지도 않는 경찰국을 만든 거, 이거 다 위법입니다. 다 탄핵 사유가 돼요. 그리고 한동훈하고 지금 겹치는 탄핵 사유, 검찰총장 윤석열에 대한 징계 취소 소송, 과거의 윤석열이 현재 윤석열을 상대로 재판을 제기한 이 사건에서 현재의 윤석열이 과거의 윤석열한테 재판을 일부러 져주기 위해서 지금 장난질을 치고 있죠. 이 역시 탄핵 사유에 포함됩니다. 향후에 김건희 특검을 거부하게 될 경우에는요, 그거 이해충돌방지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겁니다. 자, 김건희, 그 다음에 50억 클럽, 이건 둘 다 윤석열과 관련된 거죠. 이것은 둘 다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이 됩니다. 자기 자신이거나 자기 자신의 친인척, 가족한테
어떠한 이익이 있는데 혹은 그 기소, 수사, 불기소 등등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그런 상황에서 자기 친인척이나 자기 자신한테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부패방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김건희 특검을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거는 부패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에요. 그 위반입니다. 그거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그거 하면은 그것도 탄핵 사유가 돼요. 자, 벌써 탄핵 사유가 몇 개입니까? 지금 대충 손으로 꽂았는데 흘러 넘칩니다. 그죠? 예. 그것도 있죠. 한때 출근 늦게 한다고 난리 났던 적이 있죠. 지금은 출근 제대로 하나? 예. 출근 빵꾸 낸 거. 그 다음에 일광인가? 예. 일광수산인가? 뭐 일광횟집인가? 거기 저녁 먹은 거. 그 다음에 뭐 서초동인가 어딘가 가서 술 먹은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얼굴 뻘개가 자리 찍힌 거. 그런 건 다 합치면은요. 사실 탄핵은 하고도 남음이 있어요. 진짜로 하고도 남음이 있어. 자, 근데 거기에 지금 인요한이 하나를 덧붙여 준 거죠. 그러니까 국힘당 내부에서 지금 불만이 막 터져 나옵니다. 정치 초보가 단독 드리블을 하다가 온갖 사고를 다치고 있다. 자, 여기서 표현 하나가 참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정치 초보가 단독 드리블을 한다고 설치고 있다. 정치 아마추어가 마치 프로들이 있는 상태, 프로들이 뛰고 있는 운동장에 뛰어들어가지고 지가 단독 드리블을 하고 있다. 가짠다는 거죠. 참 신기한 장면이긴 하나 이게 득점으로 이어지지는 못할 거다.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라고 딱 꼬집습니다. 표현 재밌죠? 정치 초보가 단독 드리블을 하고 있다. 정치 아마추어가 프로들이 뛰는 운동장에 뛰어들어와 가지고 지 혼자서 단독 드리블을 하고 있다. 정말 신기한 장면이지만 득점으로 이어지지는 못한다. 경기를 지배하지도 못한다. 그냥 신기한 구경거리만 될 뿐이다. 그런 얘기를 어떤 분이 하시더라고요. 국힘당 안에서. 딱 지금 그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윤석열이 자신의 위기, 김기현의 위기를 인요한을 통해서 극복해 보려고 했는데 이것 자체가 오히려 위기를 가중시키는 상황이다. 만약에 인요한이요 국힘당이 아니라 민주당 쪽 무슨 비대위원으로 나왔으면 벌써 아작이 나도 100번은 아작이 났을 거예요. 국힘당이니까 지금 저렇게 많이 봐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또 인요한이 이런 한 얘기를 인요한이 당시 국힘당이 아니라 민주당 지금 혁신위원장이라고 생각해봐. 언론이 가만 내비뒀겠어요? 김은경 혁신위원회 얼마나 많이 두들겨 맞았습니까? 예. 근데 인요한은 그에 비하면 훨씬 더 나부되고 있고 훨씬 더 사고를 많이 치고 있는데 비난이 나오질 않아요. 언론에서 다 일제히 침묵하고 있어. 뭐야 뭐. 예, 대한민국이 현재 언론이 이렇습니다. 이러니까 이게 나날이 참 언론이라는 게 웃겨지고 있어요. 자, 누구는 이런 말도 하십니다. 지금 혁신위원회가 무슨 혁신위원회냐? 사실은 친위 부대 아니냐? 자, 당장 김경진 의원 이 사람이 실질적인 실세 아니겠냐? 친윤이고 검사 출신이고 그런 거 아니냐? 자,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친윤이다라고 자처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실세다. 근데 이 사람이 현재 입 다물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그런데 무슨 혁신이 이루어지겠냐? 혁신? 거짓말이다. 그냥 친윤, 친위대, 친윤 인사들한테 공천을 주기 위해서 실적 쌓기용, 한마디로 스펙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친윤 그 핵심 인사들한테 스펙 만들어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 거기에 지금 인요한이라는 사람이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장난질을 하고 있다. 천지분간 못하고 설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자, 사실 뭐 이 국힘당의 이 혁신위원회에 이상한 사람들이 제가 참 많다라고도 했었죠. 여기에 뭐 정선화 전주시 당협위원장인가 하는 사람은 학력이 제가 이상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패션 디자인으로 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지금 경주 동국대 경주 캠퍼스에 간호대학에서 강사를 하고 있어요. 교수로 있어요. 근데 아직 석사학위도 못 땄어. 석사 과정에 있는 상태인데 간호대학에서 인사관리 이런 거를 맡아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대. 근데 원래 이 양반 원래 전공은 패션 디자인이고요. 지금 현재 석사 과정 이번에 뭐 1차 학기 정도 마친 것 같은데 석사 과정 1차 학기인데 뭐 지방자치학이래 여기서는 또. 자, 교수로 임용된 전공하고 석사 전공 그다음에 학부 전공이 다 따로 놀아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교수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참 특이하고도 특이합니다. 그치? 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가 국힘당 혁신위원회니 뭐 제대로 되겠어요. 애시당초에 그냥 그 요식행위로 만들어 둔 것이고 인요한 혼자서 단독 플레이 하라고 만들어 둔 거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일부 민주당 당원들이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혁신에서 앞서가고 있다. 민주당보다 혁신에서 앞서가고 있다. 이런 소리를 해. 개소리죠. 제가 볼 때 그런 말을 하는 놈은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으면 국힘당이 혁신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앞서 나가고 있다. 이런 개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국힘당의 밀정이거나 아니면 수박이에요. 솔직히 인요한이 무슨 혁신을 하고 있어. 혼자서 지금 원맨쇼 하고 있는 거지. 그죠? 자, 여하튼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인요한은 지 혼자서 막 설치다가 지금 자책골을 넣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인요한이 윤석열한테 화살 한 방 날린 거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2시 50분이고요.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네 번째 주제 넘어갈 텐데요. 잠시 광고 하나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약초의 고장이자 산삼의 본향인 함양 지리산 자락 800